지금 이곳은 인도네시아 발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그 꾸타에서 우붓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도로 위에는 오토바이도 많고 차량도 많은데 차량 대부분이 일본 차입니다. 여기 발리가 1900년대 초반에 네덜란드의 그 식민지로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국가 통치권, 자치권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본 문화가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8월인데) 날씨는 한국보다 조금 더 선선한 것 같아요. 아침에는 20도, 제일 더울 때는 27도에서 28도 입니다. 지금은 몇 도? 길을 가다 보면은 저렇게 휘어진 뭔가가 많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보고 또 이제 그 건축물 양식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각물들, 조형물 이런 것들을 볼 때 느끼는 거는 확실히 좀 이런 태국, 뭐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이 손재주가 좋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국가 브랜드 파워라든지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조형 감각이 조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저평가된 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제 그 여행을 하면서 저게 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캄보디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가장 놀랐던 점이 뭐냐 하면 어떤 숲 속에 어떤 집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대여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꼬마들 3명, 4명이서 테피스트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따피라고도 부르는데, 테피스트리는 기본적으로 실로 만드는, 실을 쌓아 올려가면서 만드는 어떤 미술 형식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한 사람이 100호, 캔버스 100호 정도 크기를 자르면 대략 이제 그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보름, 조금 이제 느슨하게 한다라면 한 달 정도가 걸리는데, 어쨌든 상당히 좀 노동 집약적인 그런 그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를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는 그 빈땅이라는 맥주를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동네 식당인데 조금 희한합니다. 우붓 워터 팔레스를 왔습니다. 절에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산책로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룰을 꼭 지켜라고 하는데, 이런 전통 의상,
옷도 꼭 입어라 라고 합니다. 네, 우붓 왕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쪽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이 확실히 그 손재주가 좋아요. 특히나 이제 그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 사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건축물에 들여다보면 그 석조, 부조 형식으로 석조를 한 작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돌이 사암일 거예요. 사암이다 보니까 조금 부드러운 성질이 있어서 더 이제 잘 만들어 좀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점은 좀 이게 그 지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구력이라기보다 내구성?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좀 그 마모되는 속도가 좀 빨라지는 그런 게 있겠죠. 사암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그 부조 조각들, 부조 작품들을 보자면 그런 이제 그 디테일함, 꼼꼼함, 이러한 것들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그 조각상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붓 회화라고 있어요. 저쪽에 이제 다른 동네의 뭐 회화 양식이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다음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있는 놀이터 가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지인이 현지 놀이터. 자, 여기 그 발리를 다니다 보면 작은 사원들, 작은 사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사원들이, 발리가 사원이 한 2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인구가 440만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제 440만 명이 사는데 그 사원이 2만 개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거기 비교해 보자면 이제 부산은 인구가 330만이 좀 넘습니다. 지금 340만 정도인데 교회가 한 2,000개 정도입니다. 편의점 숫자도 비슷한 2,00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은 지금 거의 990만, 거의 1,000만 인구인데 교회가 8,000개 정도입니다. 편의점 숫자도 8,000개. 뭐 하여튼 간에 그렇게 따져보면 그 440만의 발리 440만의 그 사원이 2만 개, 그리고 부산이 330만의 교회 편의점이 각각 8,000개, 2,000개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즉 인구 대비해서 설치되어 있는 종교 시설이 엄청나게 빡빡하게 높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뜨갈랄랑이라고 우붓에서 40분 정도 택시를 타고 오면 있는 계단식 논밭입니다. 아마 국내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주로 여기 이제 논농사를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완전히 관광지가 되었고,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윙, 그 그네 타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실제로도 이제 그 농촌에서 이런 계단식 논으로 쌀을 수확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비슷한 형태로 재배가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발리에서 이제 그 계속 보이고 있는 저 장식품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저게 이제 펜졸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이 발리에서는, 발리가 이제 그 힌두교인데 힌두교에서 크게 두 개의 명절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신이 악마를 이긴 날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지금이 그 세레모니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가 지속이 됩니다. 그 세레머니의 시작을 갈루안이라고 하고 시작이 그렇고 끝을 쿠닝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기 서 있는 저 펜졸이라는 거는 이제 집집마다 앞에 이제 집에서 여성분들이 주로 제작을 해서 걸어 놓는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저쨌든 저게 왜 저렇게 생겼는지, 저게 뭐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잘 모른다고 해요. 그냥 하도 옛날부터 뭘 만들어 왔던 거니까 그런갑다 하고 만든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우붓에 위치한 미술관입니다. 네, 여기는 그 우붓에 있는 뿌리루키산이라는 박물관입니다. 미술관입니다. 이제 그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가 예전에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 네덜란드의 어떤 이제 예술 양식, 예술 문화라는 게 그 발리에 많이 흡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4년도에 네덜란드의 예술가와 당시 이제 그 발리의 왕자랑 둘이서 이제 만든 미술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붓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입구에 보시다시피 이제 주로 이제 발리에는 이런 뭔가 갈라져 있는, 반으로 갈라져 있는 이런 문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 사원들의 주로 많이 있는 그런 정문 같은 느낌인데, 이게 이름은 이제 찬디 분트르라고 합니다. 찬디 분트르. 이제 그 천국으로 가는 문, 뭐 이런 개념인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들어올 때는 이 오른쪽이 삶, 뭐 살아가는 것, 이러한 의미이고, 이게 이제 그 거꾸로 나올 때는 이 오른쪽이 왼쪽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죽음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즉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두 죽음과 삶과 죽음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붓 미술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 우붓은
예술 분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인도네시아, 특히나 여기 그 발리에서 그려지는 어떤 이제 그 그림들을 보면, 특히나 이게 그 종교화라는 것들을 보면 서양이나 뭐 동남아, 동양 이런 뭐 나라, 뭐 대륙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굉장히 좀 디테일한 그런 이미지들을 화면에 많이 그려냈습니다. 여기 그 발리에서도, 우붓에서도 그러한 이제 거의 이제 네덜란드의 어떤 지배를 받기 전에는 그림, 조각 이러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종교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러한 종교화에서 느껴지던 디테일함, 이러한 것들이 네덜란드 식민 시대를 시기를 이제 지나치면서 서양화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원근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제 회화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이제 그 룰들이 우붓에 스며들면서 우붓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제 그 종교화를 만들어내는 어떤 테크닉, 또한 이제 그 서양화를 이제 그 서양화의 근간이 되는 원근법과 같은 어떤 룰들이 합쳐지면서 약간 오묘한 느낌의 그러한 그림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발리에서는 여기 그 우붓이랑 바투안이라는 곳 두 군데의 그 예술 양식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다른 양식도 있겠지만 가장 유명한 양식이 우붓, 바투안 두 개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그 우붓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그 조금 더 발리의 전통 회화 양식에 약간의 그 서양화가 들어간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우붓 회화 양식이 70, 네덜란드 회화 양식이 한 뭐 30 이런 느낌이라면, 바투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온라인 이미지로만 봤지만은 조금 더 이제 그 발리의 회화 양식이 전통적인 회화 양식이 한 90, 서양화가 한 10 정도로 혼합이 되어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뭐 전통화에 가까운 그러한 이미지들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서양화틱한 그러한 그림들이 있는데, 우붓 회화에는 그런 그림들은 조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전통화만 이렇게 컬렉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그 퓨리루키산의 또 다른 제2미술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미술관에 있던 그림들은 거의 전통화에 가까운 그런 이미지들이었는데요. 자, 이 그림을 이제 그 건물 벽면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 아까 전에 그런 종교화에서 느껴지는 어떤 세심함에서 어떤 이제 그 서양화에서 느껴지는 원근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근법은 뭐 당연한 거죠. 뒤로 갈수록 작아 보이게 만든다라는 게 원근법의 기본인데, 어쨌든 아까 미술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원근법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붓 회화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바투안 양식에 가까운 그림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지금 우붓 미술관이긴 하지만 바투안 양식과 우붓 양식이 혼재되어서 이제 그 전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분이 이제 그 루돌프라는 이제 그 네덜란드 사람이고, 이분이 그 당시 우붓 왕자였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물어보니까 우붓 왕자가 아니라 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나중에 뭔가 왕자였다가 나중에 왕이 됐겠죠. 자, 이런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34년도에 제작이 된 그림입니다. 원근법이 보이고 있죠.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뭔가 이제 현대 미술, 그 이제 그 서양 미술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보이죠. 저는 어쨌든 간에 그 발리 문화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 뿌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이 있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그리고 도시 곳곳에 느껴지는 어떤 이제 그 조상들에 대한 존경, 그리고 어떤 문화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들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점에서는 참 이게 그 발리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이 아닐까,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컬러풀하죠. 주로 그 예전에 우붓 회화를 보니까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로 템페라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지금 그 작가를 보니까 오일, 유화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몽키 포레스트입니다. 눈 마주치지 말고, 뭐 비닐봉지 같은 거 들고 다니지 말고, 만지지 말고, 그리고 뭐 자꾸 방해하지 말고, 그리고 뭐 먹이지 말랍니다. 예.
썰다. Я по его, да, не очень похожи. Ученые первоверец. 우리는 사람이 나가서래 나가서만 있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다려요.